I'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이것은 영화 I Can Speak의 주인공 나옥분 할머니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네. 실제 주인공이 있죠. 그렇죠. 바로 지난 2007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증언했던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네, 할머니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네. 미안하다. 네, 그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 일본은 여전히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할머니들은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평생을 좀 살아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시간은 좀 자꾸 흐르고 할머니들은 연세가 들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요. 네. 일본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참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동안 할머니들을 도와왔다고 생각했던 정의기억연대와 또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맛이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관련 논란들 한 점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의혹이 할머니들은 울고 일본이 웃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네, 할머니들이 평생을 바쳐서 일본에 바라온 건 딱 한 가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정의원 의혹들 중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 받으셔야겠지요. 네. 자, 오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잖아 슬프게 시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 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네, 5월 20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첫 곡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글쎄요. 오늘 이 방송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얘기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네. 네. 근데 일본에게 사과를 바라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들 네. 참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픈 역사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네. 더욱더 가슴을 좀 짓누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기도 네. 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정의연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네. 그 공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또 그냥 덮고 갈 수도 없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네. 일본이 사과해 주길 바라는 지금 상황에서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떳떳해야죠. 그럼요. 예. 네. 우리가 우리 할머니들을 잘 챙겨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좀 뭐 정연도 잘못이 있다면 그 네. 잘못 도려내고 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하고 그렇게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지금 그 유명 당선인 같은 경우 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일단 뭐 평가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이 시작이 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픔의 역사의 한 중심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네.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또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네. 이제는 정말 몇 분 안 남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네. 네. 이런 분들이 제2차, 제3차의 또 다른 아픔을 또 겪으면 안 되니까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살뜰히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2234번님이 왜 돈 앞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해지는 걸까요? 정말 네. 씁쓸합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기분 업 시켜보면서 오늘도 오케이? 오케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0046번님께서 오늘 스타트곡 너무 좋네요. 구름낀 날씨인데 잘 따라 불렀어요. 수고하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입니다. 네. 4963번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어제 너무 더워서 창문 열고 잠을 잤는데 네. 너무 추워서 그런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하마터면 입이 돌아갈 뻔하셨다고. 네. 사실 요즘 날씨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좋았어요. 네. 근데 딱 좋았어. 바람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그 바람은 좀 차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창문 열고 주무셨다고 하니까 네. 새벽녘에는 아마 조금 추워서 이렇게 움츠려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미 반팔이에요. 근데 이제 외투 하나 정도는 네네. 챙겨 입고 있는데 확실히 낮에는 네. 좀 겉옷은 던져버리고 반팔 차림으로 있어도 확실히 좀 맞아요.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요럴 때 여러분들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7732번님께서 수영 아나운서님, 민정님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요즘 갑자기 응원하는 야구팀을 바꿔야 하나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요? 초반에 갑자기 잘하던 롯데가 요즘 예전 그때처럼 네. 무기력하게 지고 또 어렵게 이기는 모습을 너무 보여줘서 말입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롯데 뭐 시즌 초반에 5연승 하면서 개막 5연승 하면서 굉장히 상승세였는데 지금 조금 주춤합니다. 지금 공동 4위인가 네. 그렇죠? 예. 그 팬들 입장에서는 항상 잘해주길 바라니까요. 네. 조금 이렇게 쳐졌을 때 약간의 실망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법도 한데 사실 144경기 전체를 치르면서 업다운이라는 그럼요. 사이클이 네. 꼭 존재하거든요. 네네. 잘하다가도 갑자기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롯데 진정한 팬이라면 네. 그런 것 또한 또 잘 지켜봐 주시고 그럼요. 다독여 주시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예. 또 경남을 연구하는 우리 NC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부산 경남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기분 좋게 경기들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어디서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오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오늘도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네.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 전화데이트 원한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 연결하신
분들께는 저희 네. 선물도 드리고 있죠. 네, 추첨을 통해서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 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최초로 만나는 영국 디자인의 신화 앨런 플래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티켓도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는 6월 21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갤러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이 앨런 플래처가 디자인계 신화로 불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회고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 전시회 티켓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전시회 티켓 원한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234번님께서 치킨 선물 잘 도착했어요. 잘 먹을게요 하면서 네. 봉투 사진까지 딱 이렇게 아유, 네.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배달 사고 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네. 4시 17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도 청취자 한 분과 저희가 또 전화 데이트 해봐야죠. 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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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해주고 계시는 누구실까요? 네, 진해에서 듣고 있는 임세아 엄마예요. 아, 임세하 엄마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아기가 좀 어린가 봐요. 네, 이제 7개월이에요. 아, 네. 저는 목소리가 되게 어리게 들려서 대학생쯤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세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세아 네. 어머니, 어머니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미나예요, 미나. 아, 미나 씨. 네, 저희는 네. 뭐 물론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는 것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네. 김미나님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 지금 그러면 아이 우리 세아와 함께 듣고 계시는 걸까요? 네, 같이 있어요. 네. 7개월. 어떠세요? 한참 힘드실 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100일의 기적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보통 100일의 기적이 한 번쯤 찾아오는데. 네. 네, 100일의 기적은 없었고, 네. 그나마 이제 200일 좀 지나니까 네. 아, 밤에 한 7, 8시간씩 네. 좀 잠을 자더라고요. 아, 네. 그게 100일의 기적 아니에요? 200일의 기적. 200일의 기적. 모유수유 하세요, 그러면? 지금도? 아니요, 모유수유는 못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세아가 7개월이면 한참 막 배밀이 하고 그러나요? 네, 배밀이 하고 이제 네. 막 잡고 서려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서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또 열리죠. 아, 그래요? 아이들이 서는 순간. 엄마의 시선을 정말 네. 한 순간도 떼놓을 수가 없죠. 예. 요즘 그 세아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시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힘드실까요? 아직 혼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안고 재우거든요. 네네. 이게 손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아우. 저는 와이프가 아들 이렇게 그 배 위에 올려놓고 자고 네. 있는 모습이 그렇게 네. 예뻐 보여서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이랬는데 저는 그냥 예쁘기만 하는데 네. 사실 그걸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네. 진짜 지금 잠도 제대로 잘 못 주무시죠? 네, 조금만 뒤척여도 네. 아기가 예민해서 네. 깨더라고요. 네. 저도 두 아이 이제 키우면서 아이들 정말 등에 센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고 있을 때 너무 잘 자다가 눕히기만 네.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깨는지.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세아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기띠 안고 있어요. 아이고. 안고 있어요. 자진 네. 안고 있고. 네. 아유, 진짜 아이와 한 몸이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죠. 밥을 먹을 때도. 네. 네. 진짜 아이 맞아요. 안고 업고 먹고. 지금 그러면 세아 이유식 먹기 시작했나요? 네, 이유식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네. 이유식은 잘 먹어요? 이유식 너무 잘 먹어요. 그래요? 네, 그것만 다행이다. 해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정말 정성스럽게 이유식 만들었는데 그 한 숟가락을 더 먹여보겠다고. 아유, 저도 진짜 그 조그마할 때 키우던 생각들이 막 나네요. 네. 네. 보통 어떻게 라디오를 자주 들으세요?
네, 라디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네. 저희 KNN 계속 틀고 계십니까? 네, 채널 고정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오늘 오후 KNN입니다가 이제 네. 청취자분들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요 4시부터 6시까지가 네. 낮에서 이제 한 저녁 넘어가는 시간인데, 네. 뭐, 무거운 주제도 없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 뭐, 정보도 있고, 두 분 케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아, 같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상황극 할 때 네. 연기가 정말, 연기요? 네. 오메 오메. 저희가 그 연기 끝날 때마다 둘 다 얼굴 서로 마주 보지를 못해요. 네. 아, 왜요? 네. 너무 이렇게 또 즐겁게 저희 방송 들어주고 계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한테 문자 주시면서 육아 팁을 네. 좀 얻고 싶다고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으세요? 애기랑 뭘 하고 놀아줘야 될지, 네. 네, 언제쯤이면 엄마 껌딱지가 안 될지. 아, 지금 저희 집에 13살 된 딸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엄마 껌딱지예요. 네. 저희 아들도 7살인데요. 네. 아빠 옆에는 한 30초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요. 아, 진짜 저희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아니, 어떻게 남편분은 좀 육아 많이 도와주세요? 남편이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까 아, 네. 지금도 네 출장 가가지고 일주일째 저 혼자 있거든요. 네. 아이고. 네. 그러면 더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진해 이제 막 결혼하고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시겠다. 네, 사실 지금 두 아나운서하고 대화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로요? 네. 저희 아. 자주자주 전화 연결 좀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남편분이 해군이신가 보다. 네, 맞아요. 네, 진해 쪽에 어. 계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렇구나. 군인을 남편으로 둔 네. 그 저기 분들은 좀 그런 좀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 그리고 자주자주 옮겨 다녀야 되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네. 그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네. 하지만 또 지금 새아가 한참 예쁠 때라서 아마 집에 오시면 또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새아는 엄마가 정말 이 세상 전부일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새아와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늘 새아와 대화를 일단은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또 힘을 내시고요. 네. 네. 아 진짜 지나가면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 시간은. 네. 네. 그 하루하루가 다 눈에 담기는 순간이더라고요. 네. 아이가 엄마라고 처음 불러주는 시기 그리고 혼자서 처음 섰던 그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 정말 평생 갖고 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신청곡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네, 저 영탁의 찐이야. 찐이야. 네. 네. 세아가 찐이죠. 찐이지요. 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노래 보내드릴 테니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진해에 사시는 임세하 엄마 네. 김미나님과 전화 데이트 해봤는데요. 네. 아, 지금 뭐 저희가 여러 말씀 드렸지만 사실 좀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지나봤지만 네. 그렇지만 또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힘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독박 육아를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건데 저희가 좀 친구가 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영탁의 찐이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있는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제가 네. 1부에서 진해 사시는 새엄마 김민아님과 전화 연결했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 이제 저희에게 전화데이트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언제라도 네, 전화데이트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육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저는 진짜 되게 죄송스러워서 와이프한테 네. 네.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살들이 잘 못 챙겨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맞아요. 좀 아유 나도 참 문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하나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네. 엄마들은 다 그게 내 잘못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엄마들이 나도 엄마가 처음이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아이 붙들고 울기도 많이 울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 그 어릴 때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예뻐 보이고 정말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러다가 아이가 커갈수록 자꾸 부모들의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네, 진짜 건강한 게 최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오늘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등교를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엄마들, 아빠들, 뭐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부터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아이들 살뜰히 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편들은 참 철이 없어요. 애 아프면 네. 잘 도와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가 아파? 성질 내거든요. 말만. 수영 씨 얘기인 거죠? 뭐 저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않은 아빠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그럼요. 겁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진짜 아이들 살뜰히 잘 챙기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저희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9422번님께서 똑띠님, 단디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오케이 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시작하는 말과 네. 관련해서 정의연 문제를 당하면서 네. 봉사활동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청렴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네. 개과천선 이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9362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마산에서 씨름 지도하고 있는 씨름 지도자입니다. 네. 오, 원래는 한참 운동할 시간이라 이 시간에는 라디오를 듣지 못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 못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무기력해지는 요즘인데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DJ분들과 통화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도 소개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통화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에게 전화데이트 신청해 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1부는 여러분들과의 전화데이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차례차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롯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네, 8755번님이 요즘 저녁에 잘 땐 따뜻한 전기장판이 좋네요 하시면서 롯데가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면 그 개막 5연승의 그 상승세를 또 한 번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롯데가 조만간 전기장판처럼 뜨끈뜨끈해질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425번님께서도 출첵해 주시면서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 말씀 참 와닿네요. 네. 아름다움을 채우는 것. 좀 해야 될 분들은 아름다움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다시는 뭐 그런 실수나 잘못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요. 네. 자, 저희 이제 2부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커들의 스토아 이어가야죠. 네. 네, 한때 시사 프로그램 좀 진행했더니
똑소리 나는 DJ라는 소리 좀 듣는 여자입니다. 네. 2시간 전에 뉴스하고 왔어요. 네. 정수영입니다. 자, KNN 뉴스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김다롬 아나운서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앵수 앵하 김다롬입니다. 네. 네. 앵하 이 듣는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지요. 아유, 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평균 연령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다롬 아나운서는 사실 이 네. 시간이 저희 방송 마치고 나면 좀 바빠지는 시간이 네.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아침에 뭐 해요, 그러면 오전에? 아침에는 운동을 하고 뭐 평소에 뭐 원고를 쓴다거나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때쯤 이제 출근을 하고 준비를 슬슬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해요? 저는 PT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요. 자, 열심히 운동하는 우리 김다롬 아나운서 네. 오늘도 열심히 뉴스도 전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인근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서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네킹 같은 게 하늘을 향한 채로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숨진 남성을 인양해서 올렸는데요. 네. 이 남성은 인근 공원에서 10m가량 떨어진 해상에 떠 있었고 아주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문을 채취할 수가 없어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지문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신이 좀 많이 부패한 상태였다.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 시간 동안 참 혼자 외로운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유가족들에게도 전화를 못 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네. 네. 네. 제가 하루빨리 소식 나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신원 확인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중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개학 첫날 1m 길이의 알록달록한 날개를 등에 달고 등교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네.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의 개학날 전날에 이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폐품으로 만든 길이 1m의 날개를 달고 오도록 만든 건데요. 네. 날개에 너를 사랑하니까 1m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학교 측의 조치는요, 학생들이 1m 거리를 느끼고 방역 기간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거리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네네. 뭐 X로 표시를 해둔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진짜 뭐 인형 같은 걸 놔두거나 아, 이렇게 네. 해서 거리두기 하는 경우들도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좀 필요하죠. 네. 근데 뭐 1m 거리두기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딱딱하게 말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아이디어를 좋네요. 통해서 네. 네. 아이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네. 너무 해주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진짜 참 걱정이긴 합니다. 개학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오늘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네. 이제 환영한다는 그런 환영 네. 문구 들고 학생들 반겨주는 모습들 봤었는데요. 네. 글쎄요. 개학이 시작이 됐는데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될 텐데 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저는 왠지 모르게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음. 괜히 좀 감성적이었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다들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려왔을까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정말 열심히 뭐 열 재고 가림막 설치하고 네. 굉장히 분주해가지고 네. 정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음. 시작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보통 학교라는 것은 가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 가는 게 너무 이제 싫고 뭐 그러는데 이 학교의 소중함 너 네. 이번에 조금 알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요즘처럼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셨을 텐데 보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하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네. 좀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등교 개학 더 미뤄야 된다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등교 개학 시점을 두고는 글쎄 뭐 옳다 그르다를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이왕 개학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방역이라든지 네.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네, 다음 예. 뉴스는요.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음. 왜냐하면 선물이 걸려있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섭취가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 분석 결과 이것을 하루에 2번 섭취한 사람은 이것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24%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하루에 이것을 2번 먹은 사람은 당뇨병 발생률이 11%에서 12% 정도, 또 3번 먹으면 13%에서 14%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네. 이것의 대표적인 음식은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이 해당하고요. 생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유제품, 2번 십전대보탕. 아, 갈수록 보기가 진화하고 있네요. 네. 제가 밖에서 연구를 같이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하고 아,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빵 터졌어요, 아무튼.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자꾸만 김다롬 아나운서가 저희 두 사람을 당황시키네요. 네. 원고에 있는 보기가 아니라 새로운 보기. 이제 저희 1분 뉴스 전하는 시간보다 네. 저는 이 보기 어떤 보기 갖고 올지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이 곡 띄워드릴게요. 앞서 1425번님께서 이 곡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오역의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게
1425번님께서 아내분이 좋아하는 노래라서 네. 신청한다고 하신 오혁의 소녀 들으셨습니다. 네, 인선 씨 1425번님이 사랑하신대요. 아유, 좋으시겠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의 문자 메시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정답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일단 정답부터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유제품이었습니다. 유제품. 저희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네. 0749번님께서 정답은 1번 유제품입니다. 10전 대보탕 너무 뜬금없네요. 라고 하셨고. 아니 10전 대보탕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정성을 담아 다리는 거 아닌가요? 정성을 부채 붙이면서 네, 몸에 다리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저것 다 넣어서. 그렇죠. 아나운서 아니랄까 봐서 말은 잘한다. 네. 0062번님도 정답은 1번. 다로마나님 2번은 아니잖아요. 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9161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네. 저희가 문제는 어려워도 보기를 쉽게 드리니까. 네. 그렇죠. 네. 7732번님께서 정답 1번 유제품 하시면서 전 네. 특히 아침에 자주 즐겨 마시죠. 식사로 빵류 나올 때마다 바나나 우유에서부터 초코우유 그리고 식후에는 요크루트까지 네. 마신다고요. 1425번님 힌트 학원에서 배워오는 거 맞지에? 힌트 부산에서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거 기대하시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3927번님도 똑띠 단디 그리고 김다름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보기 대단하십니다. 하시면서 정답 유제품 남겨주셨습니다. 그나저나 그거 있나 몰라요. 지금도 학교에서 네. 우유 이렇게 급식 같은 거 받나요? 저희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학교에서 매번 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마시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매번 급식 수요 조사만 하고 네네.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요즘에 우유 마시는 그 비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우유 먹기 운동도 지금 해야 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유 소비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김다롬 아나운서는 우유 좋아해요? 저도 그 우유를 소화를 잘 못하는 그렇죠. 유당 아. 분해증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잘 못 먹는데 저는 치즈는 좋아해서 진짜. 다 네. 그렇겠지만요. 예. 네. 치즈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에 부산 유통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트 매출이 50%가 늘면서 음식점도 분주해졌다고 밝혔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할인점인 대형마트는 지난 주말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통해서 많은 고객이 몰리면서 지난해 할인 행사 때 매출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 유통업계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매출은 전주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로 쌀이나 채소, 육류 등 식료품과의 매출이 아주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네,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행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번에는 좀 한숨 돌리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대연도 목골시장 상윤 회장님 전화 연결했을 맞아요. 때도 네. 요즘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후에 네. 그좀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아주신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소비자도 활기를 띠고 예, 파시는 분들도 활기를 띠고 네. 예. 어쨌든 이 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꼭 필요한데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927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네. 10전 대보탕 한약 냄새 나서 못 먹겠던데요. 한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네. 계란도 넣어주시던데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김다롬 계란 들어가는 건 네. 쌍화탕 또. 네. 그렇죠. 예, 예. 네. 어쨌든 10전 대보탕. 보기가 굉장히 한번 드셔보세요. 오래 남아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또 보기에 괜히 좀 더 네. 부담이 느껴질 것 같은데 다음 퀴즈 가볼까요? 네, 경남 함안군이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것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것 축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함안의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이것 레시피 이벤트, 영상 챌린지, 이것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12일까지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공식 블로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많은 참여해 주셔도 좋겠네요. 네. 이것은 여름철 대표 과일로 유명하고요. 초록색의 검은 줄무늬로 된 과일이죠. 시원하고 달기 때문에 화채로도 즐겨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두리안, 2번 수박.
네. 둘이 아니에요? 열대 과일이 등장했습니다. 네, 정답 네네.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퀴즈는 이것을 먹으면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무엇일까 질문을 드렸고요. 네. 보기는 1번이 유제품, 2번이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 자, 예.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음. 함안군에서 이것 축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1번은 두리안, 2번은 수박 이렇게 보기 나갔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해고속도로 네. 타면 네네. 함안 쪽에 네. 이것 조형물이 크게 서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함안 하면 이거죠. 네. 네네. 네. 그리고 5981번님은 이거 먹으면 당뇨도 예방이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도 문자 주셨거든요. 네. 여러분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1번 퀴즈인지 2번 퀴즈인지 구분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 예. 1분 뉴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크게 쉼업 한번 하고 네.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만인데요. 영거포 등교가 미뤄지면서 최대 현안인 대입을 비롯한 학사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속을 태웠던 고교 3학년생들은 일단 교실 수업을 시작하지만 교내 집단 감염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이 현지 시간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이고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오늘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0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그만. 최후 통첩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오늘 3초 더 드렸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아 네.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쉼 호흡 같은 게 호흡이 네. 좀 안정돼 있네요. 그래서 잘하네. 속도가 빨라도 뉴스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이거 뭐 괜히 메인 뉴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수다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와 갈수록 이제 보기 듣는 재미까지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보기가 뭐가 나갈까 여기도 좀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3부로 넘어갈까요? 네, 이재영의 대단한 너 띄워드리겠습니다.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이제 3부 시작을 합니다. 네. 2부에서 3부 넘어오는 사이에 많은 분들 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네. 일단 퀴즈 정답 발표하죠. 네. 바로 2번 수박이었습니다. 네. 근데 김다롬 아나운서가 사실 원고상으로는 1번 참외라고 돼 있었잖아요. 보기가 참외 수박이었는데 맞아요. 네. 막판에 두리안으로 바꿨더니 두리안과 관련해서도 문자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3927번님이 뜬금없는 두리안에 빵 터지셨다고. 네. 그러시면서 저희가 2부 마지막 곡으로 대단한 너 보내드렸잖아요. 네네. 김다롬 아나운서 보고 이 노래 선곡하셨죠? 또 그렇게 되나요? 네네. 네.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3238번님 두리안은 먹어본 적 없지만 외국 과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 수박 주셨습니다. 동남아 가면 호텔에 네. 이 두리안 들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게 표시되어 있던데. 굉장히 그 독특한 냄새가 있는 그거죠. 그냥 꼬랑내?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네. 사실 열대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잘 안 생기던데 또 한 번 드셔보시고 그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그렇죠. 또 찾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망고, 네. 망고스틴, 뭐 리치 뭐 이런 리치,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나나. 네, 별로. 그러면 좀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보통. 귤, 귤, 거, 그러니까. 오렌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렌지. 오렌지. 네. 수박도 좋아합니다. 네. 0073번님 줄무늬가 있는 과일은 수박인 듯 싶어요 라고 네. 하셨고 1425번님 하만하면 수박이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하만댁입니다 하셨습니다. 1803번님께서 수박이요 하면서 저는 수박 주스 좋아해요 하는데 네. 수박 갈아서 이거 주스로 해서 먹으면 맛있죠. 맛있죠. 어. 네. 뭐 굳이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넣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단맛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8010번님 수박 껍질을 무쳐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껍질까지 버릴 게 1도 없는 수박 많이 드세요 하셨는데 네네. 나물처럼. 예. 저 어느 식당에 가니까 네. 그걸 반찬으로 해서 내고 오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 박나물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일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오이 맛도 나고. 네네. 저희 일부에서 전화 연결했던 세아 엄마, 네, 김민아님 지금 세아 이유식 먹이면서 퀴즈 풀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네.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는 오케이 만사 오케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흥, 고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정답자를 발표를 할까요? 네, 선물 받으실 분들. 네. 1번 유제품 맞춰주신 9302번님. 네. 유제품 맞춰주시면서 항상 퇴근 시간이라 두 분 방송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다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302번님께 선물 드리고요. 네. 수박 맞히신 8717번님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퀴즈가 나가니까 문자 수가 엄청나게 느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나하나 문자 읽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네. 문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 매일매일 퀴즈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안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자, 보자. 이건 색깔이 좀 별로고, 이건 디자인이 별로고. 자기가 여기 있었어?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았잖아. 아니 애들 가방 좀 보고 있었어? 애들? 무슨 애들?
무슨 애들이긴 우리 애들이지.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왜 까먹었어? 너무 이야기를 안 해서? 아니야 뭘 까먹어 까먹긴. 근데 아니 우리 애들 가방 있는데 가방 또 왜? 아니 애들 이제 조만간 학교 가잖아. 새 가방 사서 보내야지. 무슨 소리야. 새로 가방 산 게 작년인데 가방을 뭐 매년 사냐. 아니 올해 지금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큰 의미야. 애들 목 빠져라 학교 가기를 기다렸었잖아. 그럴 때 새 가방 딱 들려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저기요 이보세요. 왜, 목 왜? 빠져라 기다린 거 애들이 아니라 나거든요. 나. 왜 또? 삼시세끼 생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든 사람 가방 사주는 거면 차라리 내 가방 사줘. 내 가방. 내 가방. 또 왜 그쪽으로 가? 아니 그때 내가 언제야? 저번에 언제? 그게 있잖아. 그때 사줬잖아. 저번에 사줘서 기억도 안 나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애들 가방 안 돼. 아 그래도 새 마음 새 뜻이잖아. 새 가방 들고 학교 가면 혹시 알아? 공부도 더 잘할지? 가방 덕분에 공부 잘한다 그러면 내가 가방 100개라도 사주겠다. 사줘야지. 애들 매번 학년 바뀔 때마다 어떻게 가방을 사주냐. 작년에 산 것도 아주 좋은 거야. 아니 애들 괜찮아. 지금 컸어. 가방도 좀 더 크고 튼튼한 걸로 좀 사줘야지. 그리고 요즘에 나온 것들은 많이 어깨를 안 누른대. 그런 거 사줘야지. 그러면 봐뒀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주자. 고학년 저학년 뭐 이럴 때 바뀔 때 아니, 사주지. 뭘 아니. 매년 사줘. 이번에는 그냥 애들 마음가짐도 다를 거야. 평소랑 좀 다르잖아. 안 돼. 야 제품 좋네. 아니야.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좋긴 한데 좋다. 안 돼. 나는 허락 못해. 안 돼. 안 아니 된다 그랬어. 진짜로 나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들 진짜 많이 부러웠거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그니까 가방 맨날 들고 다니잖아. 그 1년만 들고 다니면 좀 꼬질꼬질해지거든. 내 가방 같은 경우에 꼬질꼬질해지면 새 가방 들고 있는 친구들 보면 진짜 부러웠어. 괜히 진짜 마음 다쳐요. 애들한테 자기 감정 이입하고 그러지 마. 요즘에 애들 가방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리고 안 꼬질꼬질해져.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애들도 물건 귀하게 쓰는 거 좀 알아야지. 알았어. 자기 말은 알겠고 이번 한 번만 딱 사주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기분이다. 자기 것도 하나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뭐? 지금 가방 갖고 나랑 딜하는 거야? 뭐야? 뭐 화났어? 화났냐고? 아니. 응.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뭐야 또? 아유. 자 그래 사주는 걸로 결정했고 자 우리 첫째 거는 요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 둘째 거는 그래 요거 요걸로 하자. 그래. 자기 거는 요거 하면 되겠네. 요거 딱이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요거 아주 섹시하게 보이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책가방을 왜 사. 아니 내가 책가방 사준다고 했잖아 방금 전에. 금방 허락했다. 나 후딱 계산하 올게. 간다. 하지 마라. 갖고 온나. 자 여기. 갖고 온나 빨리. 빨리 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갖고 온나. 빨리 해주시오. 나 죽겠네. 빨리 해주시오. 아니 다 큰 어른에게 책가방이 웬 말입니까 지금. 아니 책가방 사준다고 했잖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학교 가는 아이들 가방 새로 사주자는 정호우와 네. 물건 아껴 쓰는 걸 가르쳐야 된다. 있는 가방 써야 된다는 김옥희의 싸움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네. 애들 정말 학교 갈 날을 못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때 딱 새 가방 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근데 요즘 책가방 얼마나 튼튼하게 나오는데 그걸 매년 어떻게 새로 바꿉니까? 이게 가방도 네. 유행도 있고 이 해가 갈수록 좀 이렇게 더 질도 좋아지고 좋단 말이에요. 가방 좋은 가방 들고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알아요? 새 가방 들었다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학교 가는 것도 즐겁고. 오늘 만만치 않은데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학교 네. 갈 때 매년 가방을 이렇게 새로 사줘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과 저희 의견 조합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 내려드릴 텐데요. 또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듣고 올게요. 좋니? 가방 사주니까 좋아? 요거 윤종신의 좋니?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어서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억울한가 봐.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무너진 건가. 고작 사랑 한 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랬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괜찮지는 물어봐줘. 잘 지내 라고 답할 걸 모두 다 내가 잘 사는 줄 다 아니까.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척 후련한 척살아가.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잊기 좋은 추억 정도니. 난 딱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뒤끝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 스쳤던 그저 그런 아, 누가 새 가방 사주면 참 좋겠네요. 네. 윤종신의 존니 듣고 네.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학교 가는 애들 새 마음 새 뜻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작년에 물론 가방을 샀지만 새로 가방 하나 새로 사주자라는 정오후. 그리고 물건 아껴 쓰는 걸 가르쳐야 된다. 있는 네. 가방 그대로 쓰게 하자라는 김옥희의 싸움. 네. 여러분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2801번님께서 가방은 3년에 한 번이면 딱이죠. 요즘 애들 물건 아낄 줄 모르더라고요. 네. 예. 3년에 한 번이면은
그렇죠.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 올라갈 때 한 번. 뭐 네. 그런 식이네요. 중학교 네. 때 한 번, 고등학교 네. 때 한 번. 네, 네. 네. 8834번님도 가방 좋은 거 사줘도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냥 1학년 때, 4학년 때,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네. 입학할 때 딱 4번만 사줍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딸아이가 6학년이라서 가방을 한 번 바꿔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학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하나 처음으로 이제 가방을 샀고, 그리고 고학년 올라갈 때 네. 하나 샀고. 근데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엄마 나 6학년 때도 이 가방 그대로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네네. 본인이 좋아해서 선택한 가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별 말 없이 잘 들고 갈 것 같아요. 한때 일본에서 네. 초등학생들 가방 되게 비싼 가방 유행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아이들 그 주변 사이에서 네. 좀 유행하는 가방 같은 게 있나? 그때 보면 좀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학년들은 캐릭터 가방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아이언맨 이런 거 남자아이들은 네네네. 특히나 여자아이들도 뭔가 캐릭터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2학년만 돼도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 네. 2학년 때 캐릭터 가방을 메고 다니려고 하니까 괜히 좀 쑥스러운 거죠.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컬러가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대부분 보면 검은색 네네. 백팩이 가장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9732번님이 혹시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일제 가죽 백팩 보셨어요? 우와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거. 비싸더라. 네네. 그건 아니지. 그것도 일제를 과시하듯이 애들한테 사주다니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예, 1825번님께서 네. 애들도 에코백 시대 싸고 튼튼한 거. 예. 네. 근데 보통 그 책가방을 매더라도 보조 가방을 하나씩 네. 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에코백을 보조 가방으로 쓰곤 하지요. 네. 7932번님께서 나 어릴 때 책보따리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그냥 쓰던 거 쓰소. 예.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네요. 3891번님은 저도 막내 하나 사줄까 했는데 넣어 다닌 것도 적어서 1년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게 맞아요. 요즘에는 사물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아이들이 가방에 별로 넣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에 과제를 별로 갖고 오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숙제 때문에 교과서를 계속 들고 다녔는데 네. 요즘은 가방에 별로 넣고 다니지도 않으니까 사실 네. 네, 뭐 가방 오랫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아, 진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무거웠어요. 무겁게 하고 맞아요. 다니고. 도시락도 넣고 다니고. 네. 요즘은 애들 도시락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네. 네, 급식을 하니까. 요즘에 그 제 또래 이제 부모님들이 급식 그리고 도시락 이거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고 있죠. 네네. 7312번님께서 버스에서 김치국물 가방에 흘린 거 생각나네요. 아, 진짜로 이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네, 네. 맞아요. 진짜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네. 3927번님이 날로 늘어나는 두 분의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가방은 무신 가방요. 떨어지면 사주면 되죠. 참고로 저는 학창 시절 때 몇 년, 한 3년에 한 번 샀어요. 초등학교 때 네. 2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이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저는 우리 애 네. 어린이집 처음 갔었을 때 어린이집 가방 있잖아요. 네, 받아오잖아요. 그거 처음 딱 맸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서 근데 사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이럴 때는 네. 자기 덩치보다 더 큰 가방.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들고 귀엽더라고요. 있는, 맞아요. 예. 네. 근데 또 사주자는 분들도 계시네요. 6423번님 저기요. 애 학교 들어가는데 그냥 하나 사주이소라고 하셨고 네. 0642번님은 저는 이번에 아이 위해서 학용품 세트 다 새로 샀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네. 7932번님께 선물 드리죠. 나 어릴 때 책보따리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그냥 쓰던 거 쓰서. 네, 네. 예. 이분께 저희의 오늘. 추억을 살짝 건드려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결론 내려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대충 의견들 모아보니까 네. 딱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한 번, 고학년 올라갈 때 4학년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네. 이렇게 3년에 한 번. 저도 연기를 사주자는 쪽으로 연기는 했습니다만 네. 예. 실제 제 마음은 그래요. 똑같습니다. 네.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가방을 좀 새마음 새뜻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네. 3년에 한 번 정도 책가방 바꿔주는 것으로 결론 내려드립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야 한대요. 하나,
사람 사이 두 발 간격 거리두기. 둘, 아플 땐 외출하지 않기. 셋, 손 씻기는 30초로. 기침은 옷소매로. 대한민국 국민도 LH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저도 곧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변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생활 속에 좀 헷갈리는 법률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해결책도 아울러서 알려드립니다. 이민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난 2주간 네. 주거 침입 또 정당방해를 주제로 형사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네. 네, 오늘은 분야를 바꿔서 네. 가사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사 사건. 네. 네. 가사사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혼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아무래도 사건 수도 많고요. 네. 또 실제 이혼을 하는 부부든 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부부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시죠.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 이혼에 관해서 기본적인 어떤 궁금증들을 사례와 함께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혼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이민주 변호사가 바로바로 속 시원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네. 네,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자, 사례를 들고 오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은 지선우 씨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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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지선우는 결혼 15년 차의 주부이자 네. 또 밖에서는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영화 감독인 남편 이태호와의 사이에 중학생 아들 이준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주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머플러에 붙은 여자의 긴 머리카락 네. 이 단서가 오렌지색. 됐고 오렌지색. 맞습니다. 결국 자신의 남편이 20대 젊은 여성인 여다경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지선우 씨는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또 여다경에 대한 분노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준영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을 본인이 가지기를 원하고 남편 이태호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등장 인물들 이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아, 최근에 뭐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에 지난주에 종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도 사실 뭐 이혼 이런 쪽 때문에 법률 자문 구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계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변호사를 이렇게 만나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그렇죠. 부부관계를 어느 정도나 자세하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변호사마다 뭐 상담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보면요. 변호사 일이 의사 일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왜 찾아왔는지,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한지를 말을 하잖아요. 네.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선우 씨의 경우에는 내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 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뭐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네. 또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 네.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좀 드물게는요.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혼을 해야 될까요? 네네. 그만큼 뭔가- 고민이 되는 거죠. 네네. 뭔가 지금 이 생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찰나에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법률적인 자문은 해드릴 수 있다. 네. 하지만 이걸 들으시고 내가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본인이다. 맞죠.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민주 변호사도 그 이혼 상담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주 많이 하죠. 네네. 아니 실제로 그 이혼 소송이 많아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많아요.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죠? 다양해요. 부정행위도 있고요. 네. 네. 폭행, 폭언도 있고요. 뭐 성격 차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경제적인 이유도 될 수 있고. 네. 근데 그 이혼이라는 게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고 네. 네. 판사가 판결로 이제 맞아요.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혼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됩니다. 네. 근데 그 방법이 협의로 하거나 또는 재판으로 하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네. 그래서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하기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둘이 같이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가서 판사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하면서 이혼이 됩니다. 네. 참고로 방금 숙려기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2007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 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요. 네. 이는 말 그대로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숙려 기간 동안에 그 뭐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숙려합니까? 숙려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 네, 이런 부분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아, 이수를 해야 된다고요? 네. 오, 그렇군요. 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혼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부에서도 계속 이 얘기 나눠볼 텐데 네. 아마 뭐 주변에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고민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고 네. 상담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 또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요 이야기는 저희가 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순서에서 좀 이어갈까요? 네, 저희 3부 마무리하고 4부에 네. 다시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남다른 스타일러, 남다른 스케일러, 삼정 그린코아가 범일동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상업시설을 갖춘 범일동의 랜드마크 5월 국제호텔 그 자리 범일역 삼정 그린코아 더 시티. 분양문의 051-638-0303 삼정. 5월 생활도 자연도 프리미엄도 착착착 준비된 이안이 장유에 찾아옵니다. 중심 상권과 숲을 한 걸음에 착. 창원 인프라를 가깝게 착. 1347세대 대단지의 자부심을 착. 이안 센트럴폴의 장유 5월 오픈 예정 055-902-0777 대우산업개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알고 계시죠? 사업주는 출국 만기 보험과 임금체불 보증 보험을,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비용 보험과 상해 보험을. 웹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가입하시면 모두에게 든든한 보장이 됩니다. 특히 자동 환급제에 동의하면 지급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해주니 참 편리하죠?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 공식, 고용 허가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당신이 그리는 희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익숙하지 않아도 용감하게 발을 딛고 호기심을 키우며 친구가 되는 법도 배웁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희망의 미래.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풍요로운 가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 KNN 미래꿈나무 캠페인은 굿개발그룹과 굿프라임이 함께합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5.7 네, 오케이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개인 회생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올라왔거든요. 네. 변호사님 어떤가요? 일단 이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밝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배우자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회생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단지 개인 회생을 위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재판상의 이혼 그리고 협의 이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러면은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안 됐을 때 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서로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가 안 되거나 또는 이혼은 하기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네. 뭐 재산이나 아이에 관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되기도 해요. 네. 또는 또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같이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에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협의 이혼보다는 훨씬 더 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나 에너지나 비용이 더 들 수 있는데 네. 그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재판을 받으려면 필요한 어떤 주장이나 입증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걸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재판장이 묻는 사항에 답변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분들에게 쉽지가 않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법원에 가본 적도 없고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 하시는데 그래서 재판상 이혼은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보통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를 하면 네네. 얼마나 걸려요? 아우 대중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쪽이 빨리 재판을 걸었는데 협의가 돼서 네. 재판상 그 조정으로 끝이 나는 경우에는 정말 빨리 끝이 나요. 네. 2개월 안에도 끝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면 서로 공방하고 다툴 게 많을수록 오래 걸리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길게는 뭐 3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3년이요? 네. 아이고야.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 지금 질문 중에 결혼 기간 동안 부채가 있는데 재산 분할을 할 때 네. 부채도 분할을 하나요? 이런 질문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부채도 분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러스 재산 네. 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법적으로는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라 그러는데 네. 빚도 소극 재산이죠. 분할의 대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혼을 이제 하게 되면 네네. 어찌됐든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에 만들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려면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리할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걸 다 넣게 돼요. 청구 취지로. 음. 예를 들어 아까 사례에서 지선우 씨가 이태호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한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또 두 번째 뭐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한다. 네. 그다음에 또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건 본인이라 그래요. 아이를 미성년 자녀를 네.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 행사자로 누구를 지정한다. 그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뭐 언제부터 그 아이가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 얼마를 뭐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네, 네.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할 게 이혼 여부 네. 또 뭐 어느 쪽이 잘못했다면 위자료, 재산 분할 또 아이에 대한 양육권, 친권 그다음에 양육비 네, 이런 부분들 다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지선우가 바라던 대로 네. 이태호에게 아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안 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의적으로 아니 바람을 피웠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아이든 재산이든 가질 자격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엄밀하게 바람을 피운 데 대한 법적인 책임은 그 부정행위, 불법행위죠. 네, 네. 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권이나 재산을 그 유책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지금 그 예. 이혼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자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외도가 의심이 되는데 증거가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황상 외도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결국 재판은 네. 증거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도를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인정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근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부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근데 부인을 하더라도 그 바람핀 쪽에서도 나도 이혼할게 하면 그 문제는 안 돼요. 네. 서로 이혼에 합의가 네, 네.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부인하면서 나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결국 증거가 없으면 아무래도 입증이 힘들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터놓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녹취를 하는 경우. 네.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가능하니까. 되겠죠. 네. 청취자 한 분께서 그 이혼 소송 중에 네.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또 여쭤보시는데. 일단은요, 그 재산 분할의 그 돈이라는 게 원래 있다가도 없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분할할 재산을 기준 시점을 잡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파탄시 내지는 분할시 이렇게 네. 나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편이 파탄된 이후에 재산을 빼돌렸겠죠. 그러면 그 재산은 일단 있는 걸로 네. 많이들 추정을 하거든요. 네, 네.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재산을 찾아내야죠. 그래야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네. 네. 남편이 선뜻 주지 않으면 그 재산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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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남편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는지, 이혼 소송이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도 물어보셨어요. 그게 아마 그분이 남편 회사에 알리고 싶은 이유는 감정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네. 그렇게 남편 회사에 알려서 본인에게는 어떤 게 좋을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 자체가 불법 행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네. 당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두 분 사이에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마음으로야 네. 100번 알리고 싶더라도 네네. 네, 별로 나에게 그것이 이득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네.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eard you found the one you've been looking for. I wish I would have known that wasn't me. 'Cause even after all this time I still wonder why I can't move on just the way you did so easily. Don't wanna know the kind of dress you're wearing tonight, if 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ope you're lying next to somebody who knows how to love you like me. There must be a good reason that you're gone.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want me to come show up at your door, but I'm just too afraid that I'll be wrong. Don't wanna know if you're looking into her eyes, if s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You're wearing tonight, if he's giving it to you just r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이혼 관련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양육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예. 그 사실 뭐 앞서 그 사례를 들어주신 내용이 네. 드라마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이태호의 입장에서도 아이의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잖아요. 아이를 네네. 자기가 키우고 싶어하고 네. 이런 부분들. 그럼 이 사건의 경우는 이태호가 원한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라든지 재산을 이태호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네.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아이에 대한 양육자 지정은요. 또는 재산 분할은 바람을 피웠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자의 네. 경우에는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느냐. 그렇지.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적합한가. 이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아닙니다. 않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고 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 게 인정이 되면 네. 양육자 될 수 있고요. 네. 또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의 어떤 결정권 이런 것도 좀 뭐 인정이 되나요? 아이가 좀 상당히 뭐 나이가 있고 네. 또 진지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뭐 지선우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양육자가 되었을 때 네. 아들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전 남편에게. 네. 그럴 때 그러면 이태호는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태호가 스스로 내가 아들을 보지 않겠다 네. 하면 모를까 이태호가 법원에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줍니다. 네, 날짜랑 방법을 법원에서 정하거든요. 네. 뭐 통상은 한 달에 뭐 2번 주말에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해지는데 또 다 그렇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명절에는 어떻게 할지 방학에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해요. 네. 만약에 이제 양육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이 네네. 양육비를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거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저희 배드파더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시끄러웠었는데, 네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양육비를 주는 의무와 그 면접 교섭에 협조할 의무, 그러니까 아이를 보여주는 그 의무가 보상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애 안 보여줄 거야.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 현재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다고 아이고. 양육비 소송을 걸면 요즘에 다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판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뜻 주지 않으면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이 뭐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을 집행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회수해올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또 재산을 다 숨겨버렸다. 이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양육비를 라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이행명령이라는 걸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손에 양육비가 들어오기까지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이중고를 겪게 되네. 네. 심적으로도 그렇고.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상대방이 돈이 일단 있어야지만 뭐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네요.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네. 이제 뭐 양육비를 주라라고 했는데도 안 줄 경우에는 네. 감치될 수도 있어요. 감치라는 건 이제 가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감치가 돼버리면 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재산 관련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끼리 50대 5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50대 50은 보통 이제 20년 이상 혼인 기간이 유지가 된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 정도면은 이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서로 네. 그 정도 절반의 기여는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뭐 주부 여성이 전업주부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돈벌이가 없었더라도 50%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네.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그때 화제가 됐던 삼성과의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산 상황이라든지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맞바람을 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 이 드라마 내용인데 그렇죠. 네. 정수영 아나운서는 이 드라마를 안 보셨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그 여자 주인공이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갖는 네. 장면이 있었죠. 네. 소위 맞바람이라고 하는 네. 이 경우의 책임은요. 이게 바람 피우면 바로 부정행위, 불법행위 이게 아니고 바람을 피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선우의 경우에는 뭐냐면 네가 먼저 바람을 펴서 우리 관계가 이미 파탄됐다. 그 후에 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다. 라고 하면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아주 네. 많이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저희 오늘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성격 차이가 심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협의로 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네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재판상 이혼은요.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유 중에 성격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흔히 얘기 들을 때 네네. 누군가 이혼했다 할 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대부분 이건 그렇게 아마 얘기하죠. 하잖아요. 아마 네. 협의혼은 가능하죠. 네네. 사유를 묻지 않으니까. 근데 재판상 이혼이라도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 840조 6호에 보면요.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그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이 됐다. 이게 입증이 되면 네. 이혼이 가능할 그러니까 수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있습니다.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게. 네. 네. 아, 근데 이거 증명한다는 건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만큼 성격 차이가 심해서 파탄 날 정도면 네. 쌍방이 이혼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법률적인 자문들 들어봤습니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하셨는데 네. 내일도 저희는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보 종합 선물 세트로 꾸며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그 시간에 네. 만나요. 네, 저희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토이의 좋은 사람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에서는 똑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무슨 일인가 울었던 얼굴 같은 걸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나에겐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판기 커피를 내리며 그 속에 감춰 내 맘을 담아 고마워 난 너를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었고 혹시 너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 날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새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